안녕하세요. 늙었고 3학년 학생들. 자, 우리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이렇게 처음 인사드리게 됐고요. 바로 그냥 수업 들어갈게요. 우선은 우리 이제 교과서를 이제 보면은 선생님이 과제로 내준 게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1단원의 EBSI 1강과 2강 듣는 거. 그쵸? 거기 뭐냐면 생명과학의 역사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강의 진행은 2단원부터 합니다. 세포의 특성부터 여기서부터 진행을 할 거고, 근데 1단원도 시험범위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수행평가가 1단원에서 있어요. 수행평가가. 그래서 생명과학의 역사 여러분들이 EBSI를 통해서 공부한 내용들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2단원 공부할 텐데, 우선은 선생님이 올려놓은 이 프린트를 유인물을 여러분들이 이제 프린트해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교과서도 준비해놓고. 자, 그럼 이제 바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체 유기적 구성. 자, 유기적이라는 얘기가 이제 뭐냐면 긴밀하게라는 뜻이에요. 긴밀하게. 그러니까 그냥 막 모여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성분, 그러니까 이 생명체는 세포로 되어 있잖아요. 세포. 그러니까 세포가 단순히 모여있는 게 아니라 서로 간에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 그걸 유기적 구성이라고 합니다. 자, 생명체 구성 단계 빈칸이 뚫려 있는데 다세포 생물이에요. 자, 뭐 유불레나 아메바 이런 단세포 생물 같은 경우에는 세포 하나가 곧 개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단계성이 없습니다. 맞죠? 근데 인간이나 뭐 식물 등등등 다세포 생물들은 이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여서 기관이 모여서 하나의 개체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생명체 구성 단계 처음 배우는 게 아닙니다. 중학교 때 배웠으니까 기본적인 내용은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네 단계는 다세포 생물의 공통적인 특징이다. 두 번째, 동물의 유기적 구성으로 가볼게요. 동물입니다. 동물. 우리가 이제 이번 파트에서 동물과 식물로 나눠서 배우는데 생물이 이 다세포 생물, 단세포 생물 다 합쳐서 생물을 크게 어떻게 구분하죠? 그쵸? 6개의 개로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물과 식물 이렇게 두 개만 있는 게 아니죠. 그죠? 동물, 식물, 그 다음에 균류, 뭐 버섯 이런 것들, 곰팡이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원생 생물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핵 생물은 두 가지로 나누는데 고세균하고 진정세균으로 이렇게 나눠요. 그 중에서 동물과 식물을 배우는 겁니다. 자, 동물의 구성 단계 보면은 지금 써 있는 네 단계는 그대로 유지가 되되 기관 다음에 기관계가 있죠. 기관계. 자, 기관계 써보시고, 그러니까 여기 빈칸이 있다는 건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맞죠? 동물의 조직으로 가볼게요. 자,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직은 어려운 게 아니고 세포의 복수 형태예요. 세포스, 그죠? 복수다. 이게 바로 조직입니다. 조직. 어려운 게 없는데 동물의 조직을 보면은, 자, 동물의 조직은 네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거를 그냥 근, 신, 상, 보통 이렇게 외워요. 아니면 뭐 선생님이 이렇게 외우는 걸 수도 있는데 결합 조직, 근육 조직, 그러면 여기 신경 조직, 여기는 상피 조직 이렇게 되고, 자, 근육부터 할까요? 그럼 근육 조직은 어떤 세포들의 모임인가요? 그렇죠. 근육세포의 모임이죠. 신경세포의 모임이고 상피세포의 모임이에요. 자, 그럼 결합조직은요? 결합세포의 모임입니까? 결합세포라는 건 없습니다. 맞죠? 그래서 제일 어려워하는 게 바로 이 결합조직인데, 자, 우리 몸의 어느 곳을 찌르든 간에 피가 나죠? 맞죠? 왜냐면 세포 사이사이에 뭐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쵸? 혈관 있고 혈액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어떻게 결합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혈액이다. 그래서 결합조직하면 제일 먼저 혈액을 떠올리면 좋고요. 혈액에 뭐가 있어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런 것들이 결합 조직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혈액 세포들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몸을 지지하는 것도 결합 조직에 해당돼서 뼈 이런 것들, 그리고 뼈와 뼈를 연결해 주는 거,
인대라고 하는 인대 등등등 이런 것들이 바로 결합 조직이고 제일 중요한 건 뭐다? 혈액세포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출 문제들 여러분이 보면 참고로 해서 지금 이 2단원 앞쪽에 있는 내용 요거는요 사실 작년 개정교육과정 전까지만 해도 생명과학 1에 들어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출문제를 찾아보고 싶다 하는 학생들은 생명과학 2에서 찾으면 안 되고 1에서 찾아봐야 됩니다. 물론 문제집들 보면은 이미 다 편집을 했기 때문에 생명과학 2 기출문제 사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출문제 보면은 적혈구 사진이 딱 나와요. 그림이나 그게 어느 조직에 해당이 되는가 하면은 바로 그 혈액이기 때문에 결합 조직을 고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나머지 쉽고요. 여러분들 그 그림 보면서 하면 되고 빈칸을 채워볼게요. 첫 번째, 동물체 표면이나 내장기관 안쪽 벽을 덮는 조직이다. 상피 조직인데 요거 하나만 좀 설명을 할게요. 표면은 쉽죠. 근데 내장기관의 안쪽 벽을 덮고 있다? 자, 무슨 뜻이냐면 자, 그림을 잠깐 그리면 이렇게 해서 사람이죠? 자, 이렇게 그렸고 우리 학교 칠판 좀 단점이 뭐냐면 물칠판이라서 손으로 안 지워지죠? 그러니까 물을 좀 찍을게. 물을 좀 찍어가지고 지우개입니다. 지우개. 목구멍, 똥구멍 해가지고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이렇게 입이 있고 입에서 목구멍 넘어가죠. 위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소장, 대장을 통해서 항문으로 딱 연결이 돼 있죠. 여기 그냥 간단하게 그린 겁니다. 자, 그러면 입을 벌린 상태에서 똥구멍에 힘을 줘서 벌렸다. 이런 상황에서는 보세요. 자, 이쪽은 사람의 안쪽입니까? 외부입니까? 외부예요. 맞죠? 자, 그러면 이쪽도 역시 뭐가 되는 거예요? 외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 외부와 마주한 이 피부는 상피세포, 즉 상피 조직이고요. 그리고 이 안쪽, 여기 내장기관의 벽도 바깥에 해당하는 거예요. 바깥과 마주하는 곳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표시한 빨간색 부분도 역시 뭐다? 상피 조직이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의학적으로는요. 그래서 이곳을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표시한 이곳을 외부로 치는 거예요. 외부. 상피 조직 얘기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볼게요. 얘 보면 피부 망막 침샘인데 망막까지는 여러분들 공부 충분히 이해 가능할 것 같고 침샘. 자 여기 이제 입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다음 또 지워야겠네. 물을 찍어가지고 자 뭐 침샘 대충 여기다가 할까요? 자 이렇게 해서 뭐 침샘이 있다 해볼게요. 자 그럼 또 이렇게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 가능하죠. 외부와 연결이 됐죠. 그러니까 이 침샘 역시도 침을 만들고 분비하는 침샘 역시도 뭐에 해당된다? 상피 조직에 해당된다. 그렇죠? 상피 세포 또는 상피 조직에 해당이 된다. 자, 그래서 뭐 위샘, 침샘 이런 그 소화액을 분비하는 곳들 역시 상피 세포에 해당이 됩니다. 상피 조직에. 그 다음 두 번째는 조직이나 기관 사이에 틈을 메우거나 결합 지지한다. 결합 조직이고 그 다음에 근육 조직이죠. 세 번째 근육 뭐 쉬운데 여기 좀 보면은 근육에는 크게 세 개의 근육이 있습니다. 우리가 막 움직일 수 있는 의식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를 골격근이라고 해요. 선생님 팔 막 움직이고 있는데 골격근이죠. 골격근하고 또 우리 몸에서 강하게 수축 이완을 해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심장. 그쵸? 여러분 심장은 여러분 마음대로 조절이 안 되죠. 빨리 뛰어보세요, 느리게 뛰어보세요. 조절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강하게 수축 이완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강하게 수축 이완을 해야 되는 거. 팔, 다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심장근과 골격근은요. 강하게 수축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한 패턴이 있어서 이것이 무늬로 나타나요. 그래서 가로무늬 근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위나 소장, 대장 이런 데도 근육이 있거든요. 얘네들도 물론 우리가 의식적으로 조절이 안 됩니다. 불수의근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세게 수축할 필요는 없어요. 이런 것들에서 무늬가 없습니다. 민무늬근 또는 평활근이라고도 해요. 여기다 그냥 써줄게요. 평활근. 무늬가 없다. 자,
자, 다시 수축이 강하게 필요한 부분들은 무늬가 있다. 근데 평활근, 내장근은 무늬가 없는 근육이다. 신경조직, 자극에 의한 흥분을 이동시키는 신경세포 맞죠? 자, 넘어가고 그 다음 세 번째 동물의 기관과 기관계인데 자 기관, 동물의 기관 여기 빈칸을 뚫어놓은 이유는 뭐냐면 개념적으로 여러분들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자 조직은 세포들의 모임인데 자 어떤 세포? 같은 종류의 세포들 맞죠? 보세요. 신경세포들만 모여있는 게 신경조직이죠? 신경조직에 상피 세포가 포함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같은 종류끼리 모임을 조직이라고 하는 거고요. 기관은 좀 개념이 다릅니다. 여기서 뭐라고 써야 되냐면 여러 종류의 조직이 모여. 여러. 자, 위가 있어요. 위는요. 움직이죠? 뭐가 있다는 뜻이에요? 근육조직. 맞죠? 자, 위에 상처가 납니다. 피가 나겠죠? 뭐가 있다는 뜻이에요? 결합 조직이 있다는 뜻이에요. 당연히 상피 조직이 있죠? 맞죠? 그 다음에 위, 고통을 느끼기도 해요. 신경이 있어요. 이처럼 하나의 기관은 여러 종류의 조직이 모여서 형성이 되죠. 그래서 여러 종류다. 같은 종류의 조직이 모여서 기관을 형성한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여러 조직. 개념적으로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여러 조직이 모여서 고유한 형태와 특정한 기능을 나타내요. 기능 중요합니다. 기능. 위 무슨 기능? 소화 기능. 근데 동물은요. 같은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것끼리 묶을 수가 있죠. 자, 위 소화 기능 하는데 소장이나 대장. 물론 자, 갑자기 녹화가 이제 끊겨가지고 다시 합니다. 자, 위라는 기관은 뭐예요? 소화라는 기능을 나타내는 것이죠. 근데 우리 몸에서 소화하는 거는 위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소장, 입, 대장. 그죠? 물론 대장은 화학적 소화 기능이 좀 떨어지지만 어쨌든 간에 소화라는 같은 기능으로 묶을 수가 있어요. 그거를 바로 기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식물은 없어요. 기관계가 동물에만 있는 단계고 그래서 계속 보면 여러 기관이 모인 것으로 기관계가 서로 통합적으로 작용해서 생명 현상을 수행한다. 아시겠죠? 소화계, 호흡계, 순환계 등등등 같은 역할을 하는 것끼리 묶어져 있고요. 여러분들 왼쪽 편에 메모가 나와 있는데 그죠? 쭉 보면 되고 사람의 기관계에서 이것만 좀 주의하면은 중학교에서 열심히 했으면 다 아는데 항문 뭐예요? 항문. 항문은 배설계가 아니죠. 소화계입니다. 소화계. 아시겠죠? 자, 그거 좀 적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나머지 쭉 보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페이지로 좀 넘어가서 식물입니다. 식물의 유기적 구성. 나머지 4단계는 동일하고 조직에서 기관 사이에 조직계가 있어요. 그게 이제 식물에서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 식물의 조직. 분열 조직과 영구 조직으로 나누는데 분열 조직은 딱 식물에서는 2개예요. 분열 조직은 뭐냐면 분열할 수 있는 세포들이 모여있는 그게 바로 분열 조직이죠. 자, 그래서 동물은요 모든 세포 물론 모든 세포는 아니에요. 대부분의 세포가 분열할 수 있죠. 맞죠? 그렇지만 식물은요 형성층과 생장점이라는 지점에서만 분열이 일어나요. 자, 그거 중요하고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그 염색체 세포 분열을 생각해 보면은 염색체는 언제만 관찰이 돼요? 염색체. 평상시에 염색사로 존재하다가 응축이 되는 게 염색체인데 분열기 때만 응축이 되죠? 분열기가 아닌 시기 뭐라고 해요? 간기라고 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자, 식물에서 염색체를 관찰할 수 있는 부분은 뭐다? 분열 조직이다. 맞죠? 나머지 부분은요, 분열을 안 하기 때문에 염색사로 풀어져서 존재합니다. 염색체 관찰이 안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자, 분열 조직에 써놓으세요. 분열 조직. 염색체가 관찰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생장점과 형성층이 있다. 2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구 조직을 보면 4개의 영구 조직이 있는데, 자, 그냥 이렇게 외우세요. 여기다 쓸게요. 영구 조직은 영구가 뭐예요? 그죠? 계속적으로 유지한다 이런 뜻이죠? 뭘 샀습니다. 먹을 걸 샀는데 유통기한 표시가 없어요.
뭔 뜻이냐면 이 계속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썩지 않는다. 그죠? 영구적이다. 그래서 자 거기 유조직, 통도조직, 기계조직, 표피조직 이것들이 영구조직에 해당이 됩니다. 표시를 하세요. 유조직, 통도조직, 기계조직, 표피조직 이런 것들은 분열을 안 한다. 분열 안 하니까 염색체가 관찰되는 시기가 없겠죠. 그렇죠? 계속 염색체로 존재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식물의 조직계로 들어가서 식물의 조직계도 중요해요. 식물의 조직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개가 있는데 표피 조직계, 관다발 조직계, 기본 조직계가 있고 그래서 표피 조직은 뭐예요? 우리 피부에 해당하는 거죠? 겉에 표피 조직. 그래서 여기서 얘를 잘 봐야 되는데 표피, 뿌리털, 공변세포 아시겠죠? 왜냐면 공변세포라는 건요 표피세포가 변형된 형태예요. 공변세포 뭔지 알죠? 기공을 형성하고 있는 공변세포. 관다발 조직계, 관다발 물관체관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나와 있지만 형성층이 포함되는 경우도 간혹 있다. 물관체관입니다. 이걸 제외한 나머지 식물세포들의 부분은 뭐라고 하냐면 기본 조직계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에 써 있지만 표피 조직과 표피 조직계와 관다발 조직계를 제외한 거를 기본 조직계라고 한다. 선생님이 기출을 쭉 분석해 보니까 제일 많이 나오고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속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자, 표피 딱 나왔어요. 표피. 잎이 이렇게 딱 있고 잎이 그림이 있고 맨 위와 맨 아래가 표피겠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물관과 체관이 있을 거예요. 질문. 위에가 물관인가요? 아래가 물관인가요? 위에가 물관이죠? 나머지는 여기는 뭐 울타리 조직, 해면 조직 이렇게 있는 건데 자 그러면 표피 조직 이렇게 딱 해놓고 뭐 A 이렇게 해놓고 A는 기본 조직계다. 이걸 많이 냅니다. 그리고 많이 실제로 학생들이 많이 속아요. 왜냐하면 뭔가 좀 기본적인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표피는 그죠? 표피는 표피 조직계예요. 기본 조직계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많이 속아요 학생들이.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잘 체크해 놓고 왜냐면 여러분들 모의고사 같은 거는 또 시험을 보는 입장에서는 긴장한단 말이죠. 긴장할 때는 판단력이 흐려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챙겨 놓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관으로 넘어갈게요. 식물의 기관으로 넘어가면 자, 기관, 식물의 기관 단순해요. 우리가 딱 봤을 때 이거 초등학교 때부터 배운 건데 식물을 딱 봤을 때 어떤 부분이 보입니까? 꽃, 줄기, 잎, 뿌리 뭐 이런 것들 보이죠. 이런 것들이 기관이에요. 근데 굳이 이제 영역을 나눈다고 한다면 생식기관을 따로 뽑는 거죠. 생식기관부터 보면은 꽃, 열매 그쵸? 이런 것들은요 세대를 남기기 위해서 필요한 기관이에요. 나머지는 영양기관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영양분들은 뭐 저장하거나 그런 기능을 하거든요. 그래서 뿌리, 줄기, 잎 그리고 꽃, 열매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런 기관들이 모여서 이제 하나의 식물, 개체를 이루게 되는 거죠. 왼쪽 메모에 보시면요, 식물의 조직 쭉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차분히 봐야 됩니다. 이거는 한 번씩. 그래서 뭐 잎의 조직, 줄기의 조직, 뿌리의 조직. 위에는 조직과 관련된 거. 그리고 맨 아래 그림은 뿌리의 분열 조직. 뭔가요? 생장점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자, 그림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명체를 구성하는 주요 물질, 칠판 한번 정리하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칠판 지우고 왔고요. 칠판 지우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지금 11반 교실인데, 선생님반 교실인데, 이 칠판이 좀 고정이 안 되네요. 이게 칠판이 지금 추락했습니다. 올렸는데 내려와요. 그냥 EOP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악하네요, 참. 자, 생명체를 구성하는 주요 물질.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 화합물 쭉 보게 되면은 구성하는 원소 보세요. O, C, H, N 4개가 가장 많다. 이거는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또 쉽게 되죠. 어떻게 촌. 사람을 구성하는 또는 생명체를 구성하는 가장 주요한 4가지 원소는 촌이다. 맞죠? 그래서 또 칠판 소리 나는 거 들으셨나요? 어쨌든 자, 4가지 원소가 가장 많아서 전체 분량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자, 생명체 구성 화합물을 보면은 단백질, 탄수화물, 지질, 핵산과 같은 유기물과, 자, 유기물 여러분들 뜻 이제는 알겠죠? 뭐냐면 탄소화합물이에요. 탄소를 포함하고 있는 화합물. 물론 탄소를 갖고 있는 화합물이라고 해서 무조건 유기물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개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단백질, 탄수화물, 지질, 핵산 이런 것들은 탄소화합물이에요. 적어 두시고요. 자, 그리고 이외에 물과 무기염류가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다. 사람의 간을 구성하는 물질 오른쪽에 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 물이 가장 많죠. 간에는 또 물이 85%가 있네요. 그 다음에 나머지 순서를 조금 봐야 됩니다. 단백질 10%, 2등이에요. 그 다음 지질이 있죠? 그 다음에 핵산, 탄수화물. 자, 탄수화물 좀 표시를 해볼까요? 0.5%. 우리가 식사를 할 때, 여러분들 급식을 먹는다고 치면, 식판에서 제일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칸이 바로 밥, 탄수화물이에요. 탄수화물이 제일 많이 먹지만, 우리 몸에는 0.5%밖에 없다는 거죠. 왜요? 주된 에너지원으로 사용해버리기 때문에. 몸을 구성할 때는 별로 쌓아두지 않습니다. 다 사용해버려요, 에너지원으로. 맞죠? 자, 그래서 표시를 좀 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 자, 요거 한번, 우리가 이제 비타민이라고 하는데, 비타민. 과학책에서는 바이타민이라고 발음하거든요. 어쨌든 편한 걸로 합시다. 비타민. 그럼 비타민은요? 빠졌죠? 왜냐? 비타민은요,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이 아닙니다. 자, 조심하세요. 이거는 생명체 구성을 안 합니다. 뭐냐면, 그냥 몸에서 필요할 뿐이지 몸에 쌓아두진 않아요. 그냥, 그래서 먹고 사용한 다음 배출되고. 이런 게 이제 비타민이에요. 조심해야 되고. 무기염류는 뭔가요? 무기염류 그냥 이온이죠. 이온. 그래서 나트륨이라든지 칼륨이라든지 칼슘이라든지 등등 이런 것들이 바로 무기염류입니다. 몸을 구성하죠. 왜냐? 생각해보세요. 뼈에 많죠. 몸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비타민과 이 무기염류의 공통점도 많지만 어떤 공통점? 소량 필요하다. 그죠? 그리고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아서 반드시 음식물을 통해서 먹어야 된다. 그런 공통점이 있지만 중요한 차이점은 몸을 구성하는지 여부예요. 자, 그것까지 챙겨놓으면 좋고요. 생명체를 구성하는 기본물질, 본격적으로 단백질로 들어가면은 단백질을 구성하는 원소는 촌스럽다라고 외워주면 좋겠어요. 촌스. 그쵸? 촌스럽다. S가 더 있죠. 근데 S는요, 모든 단백질에 있는 건 아닙니다. 칠판. 소리 들렸죠? 더 이상 추락할 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걸친 것 같으니까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는요, 모든 단백질에 있는 게 아니라 일부 단백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괄호를 친 거예요. 그거 기억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N도 동그라미 쳐야죠. N. 왜냐면 지금 이제 앞으로 배울 탄수화물하고 지질에는요, N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N 표시하고 이 N 때문에 단백질을 먹게 되면, 즉 고기 같은 걸 먹게 되면은 이 질소 노폐물이 생기죠. 암모니아가 더 추락할 때가 있었네요.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죠? 그냥 해볼게요. 한번. 어차피 위에 있어봤자 선생님 위에 잘 안 쓰거든요. 자, 그래서 단백질 N이 있다는 거. 그래서 암모니아를 만들어서 암모니아는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빨리 간에서 해독작용을 통해서 요소로 바꿔서 배출해야죠. 자, 그게 바로 단백질의 특징이다. 자, 생물체 주된 구성 성분뿐 아니라 생명체는요, 물을 제외하고 사실 단백질 덩어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단백질 덩어리. 그러니까 우리가 단백질 부족할 때 뭘 섭취해요? 동물의 근육을 먹는 거 아닙니까? 동물의 몸. 동물이 바로 단백질 덩어리이기 때문에. 사람도 마찬가지고. 주된 구성 성분이다. 항체. 거기 쓰세요. 항체, 호르몬, 효소의 주성분이다. 그래서 그냥 요거 이렇게, 그죠? 항체, 호르몬, 효소의 주성분.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그렇게 암기하면 되고요. 기능, 물질 대사, 생리작용 조절, 그거는 이제 효소 때문에 그렇고, 항체로서 외부 물질에 대한 방어, 항체로가 알죠? 대강 그리면 이런 식으로 생명과학 원에서 배웠을 거예요. 항체.
그래서 면역작용하는 거죠. 물질 수송 뭐 이런 역할도 합니다. 단백질이. 그 다음에 세포의 운동과 지지. 뭐 근육 운동 배웠죠? 마이오신이라든지 액틴 이런 것들 다 단백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아미노산, 단백질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죠. 한 생명체를 이루는 것들은 한 20여 종류가 있습니다. 이 아미노산의 구조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왼쪽에 메모에 보면은 아미노산 그림이 있습니다. 가운데 탄소가 있고요. 왼쪽 팔에 뭐가 있어요? 아미노기가 있습니다. 오른쪽 팔에 카복실기가 있죠. 그 다음 밑에 탄소의 밑에 수소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아미노산의 종류를 결정하는 건요. 탄소의 그 윗부분에 그려져 있는 곁사슬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게 붙어 있냐에 따라서 아미노산 종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적인 아미노산이고, 그래서 아미노산 아미노기와 카복실기를 갖습니다. 자, 이 아미노산들이 서로 줄줄이 결합을 해서 분자량이 커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요. 자, 다시 우리 이 메모에서 벗어나서 본문을 보면은 거기 그림 한번 보세요. 자, 결합될 때 하나의 아미노산에서 OH가 빠져나오고 옆에 있는 아미노산에 H가 빠져나와요. 그래서 물이 형성이 되죠. 즉 결합하려면 이 물이 형성이 됩니다. 자, 마치 이런 거예요. 옆에 친구랑 손을 잡고 싶은데 손에 무언가가 지금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손을 잡기 위해서는 각각 뭐예요? 손에 있던 걸 버려야 돼요. 하나는 OH를 버리고 하나는 H를 버려서 손을 잡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물을 형성하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말로 축합, 중합 반응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결합되면서 분자량이 커질 때 분자량이 작은 물질이 빠져나온다. 그게 바로 물이죠. 축합, 중합 반응. 자,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단백질을 쪼갤 때는요. 뭐가 필요하다? 반대 과정이기 때문에 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수분해라고 하는 거예요. 물을 가해서 분해한다. 중요한 겁니다. 단백질을 가수분해한다. 또는 축합, 중합 반응을 한다. 아시겠죠? 물이 언제 필요하고 언제 나오는지. 그래서 이 아미노산이 결합되는 거를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해요. 거기 빈칸에 펩타이드 결합.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줄줄이 연결된 거를 이제 폴리펩타이드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넘어가고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메모에 있는 것들, 설명 안 한 것들도 여러분은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됩니다. 거기 물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 설명 안 했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궁금한 거는 질문을 하세요. 자, 넘어가서 단백질의 입체 구조. 단백질은 한 개 이상의 폴리펩타이드. 폴리펩타이드 아까 이 펩타이드 결합 줄줄이 한 걸 폴리펩타이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걸로 단백질이 이루어져 있고 한 개 이상이라고 했죠. 단백질의 구조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면 교과서에 있는데 1차 구조, 2차 구조, 3차 구조, 4차 구조가 있거든요. 책 참고하면 되고요. 3차 구조까지는요. 이 폴리펩타이드 하나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게 단백질, 폴리펩타이드가 또 여러 개가 뭉쳐서 하나의 기능을 나타내는 경우에 4차 구조라고 해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헤모글로빈이 있죠. 헤모글로빈. 적혈구 안에 있는 헤모글로빈. 그건 이제 4개의 폴리펩타이드가 뭉쳐서 산소를 운반하는 기능을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두 번째 줄에 마지막 쪽에 보면 단백질의 입체 구조에 따른 특성에 의해 나타난다. 여러분들 이 생명체는요 구조가 기능을 나타내요. 잘 생각해보면 그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생긴 대로 놀게 됩니다. 구조가 어떻게 생겼냐에 따라서 특정한 기능을 나타내게 돼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 구조가 바뀌면 기능도 바뀌죠. 기존의 기능을 못 나타나게 돼요. 그걸 바로 변성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입체 구조가 쉽게 바뀌어서 파괴돼서 기능을 상실하는데 이걸 변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란 후라이 할 때 열을 가하게 되면은 색깔도 바뀌죠? 다시 되돌아갈 수 있나요? 없습니다. 변성되면요 돌아갈 수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변성은요 3차 구조에 문제가 생긴 거고요. 한 가지 조금 더 심화해서 얘기하면 펩타이드 결합이 끊어지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강한 결합입니다. 웬만한 열에 의해서 가열한다고 해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뭐예요? 이게 줄줄이 이어져 있고 이것이 엉켜서 3차 구조를, 그러니까 종이접기를 하면 잘 접혀있는 상태인데
이게 막 헝클어지는 거죠. 그럼 기능을 못해요. 그게 바로 변성 상태고요. 종이가 잘라지거나 그렇게 결합이 찢어지는 건 아닙니다. 결합 아시겠죠? 변성은. 그래서 거기 열이나 산에 의해서 변성될 수 있다. 자, 그다음 탄수화물로 넘어가서 구성원소 초 CHO입니다. 자, 아까 선생님 촌이라고 했는데 촌 다 갖춘 거는요 단백질이죠. 지질하고 탄수화물은요 CHO 초만 갖고 있어요. 자, 주된 에너지원이고, 자, 이 빈칸이 뭐냐면 식물의 경우에는 체구성 물질로 중요하다. 자, 동물은요 체구성 물질 아까 간에서 0.5%밖에 없다 그랬죠. 식물은요 달라요. 식물은 뼈가 없기 때문에 길게 자라려면요 그걸 지탱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고, 그게 바로 세포벽이죠. 세포막과 세포벽은 다릅니다. 우리 다음에 이제 배울 건데, 세포벽의 주성분이 셀룰로스라는 이 다당류 탄수화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식물의 경우에는 이 셀룰로스 탄수화물이 몸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종류에는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로 크게 구분을 할 수 있고, 단당류는 말 그대로 당 하나짜리예요. 보통 이제 당이라고 하면 포도당을 의미하는데 여러 개가 있죠. 5탄당, 6탄당이 있는데 5탄당은요 핵산을 구성합니다. 리보스, 디옥시리보스 뒤에서 할 거고, 6탄당은요 말 그대로 탄소가 6개짜리인데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가 있고요. 자, 2당류 두 분자의 단당류가 모여서 2당류가 되는데, 2당류는요 무조건 포도당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포도당과 어떤 단당류가 결합되냐에 따라서 2당류의 종류가 결정됩니다. 그 메모에 나와 있죠? 왼쪽에. 외워야 돼요. 다 외우시고. 그래서 다당류는요 뭐 길게 연결된 형태다. 그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그래서 뭐가 있냐면 녹말, 글리코젠, 셀룰로스. 한번 거기 적어볼게요. 녹말은 자, 식물에서 저장하는 형태죠. 녹말로 저장을 하죠. 자, 그 다음에 글리코젠은 뭐예요? 글리코젠은 동물에서 영양분을 저장하는 형태입니다. 어디에 저장하냐면 주로 간에 저장해요. 뭐 간이나 근육에 저장하는데 간. 그래서 여러분들 뭐 간을 먹어봤죠. 순대 먹을 때 간. 그 퍽퍽한 게 바로 뭐예요? 글리코젠. 됐죠? 그리고 셀룰로스는 아까 설명했는데, 셀룰로스는 식물의 보다 세포벽이다. 벽. 막 아닙니다. 벽. 자, 이렇게 해서 탄수화물 마치고요. 그다음 지질로 넘어갈게요. 자, 마찬가지 CHO, 그리고 에너지원으로 이용이 되고, 근데 에너지원, 자, 여기서 이제 뭐 밑에 잠깐 나오는데, 에너지원. 얼만큼의 에너지를 만드냐면, 탄수화물하고 단백질은요, 탄산은요, 1g당 4kcal의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고요. 이 지질은요, 특히 이제 중성지방을 얘기하는데 1g당 2배 이상입니다. 9kcal의 에너지를 만들어요. 2배 이상의 에너지를 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 지방으로 저장하는 게 좋죠. 1g으로 저장했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래서 지방으로 잘 몸에 축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너지원으로 이용되고, 세포막 또는 생체막이라고 써도 돼요. 이번에 세포막 또는 더 넓은 개념으로 생체의 막. 막을 이루는 주성분이다. 그리고 호르몬의 구성성분. 호르몬 아까 하지 않았나요? 여기서 호르몬? 자, 호르몬에서 이제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거. 물론 여러분들 생명과학 원 열심히 했으면 다 했을 거예요. 대부분의 호르몬은 단백질이 주성분이지만, 스테로이드계 호르몬, 성호르몬 같은 것들은 이 지질 성분입니다. 스테로이드 호르몬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 좀 조심해야 되고, 자, 지질은 유기용매에 용해가 되고요. 기름 성분. 열 존들이 작아서 뭐 체온 유지에 적합하다. 지질, 지방이죠. 종류 3가지로 나누는데, 중성지방은, 자, 선생님 뭐 사라져도 상관없으니까 필기만 할게요. 자, 이렇게
글리세롤이 있고 여기에 지방산 세 분자가 이렇게 연결됐어요. 이게 바로 중성지방이고요. 여기서 다리 하나 떼고 그 자리에 인산을 붙이게 되면요. 인산 이거를 바로 인지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성지방 위에 쓰고 그거는 뭐 체온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에너지 저장하는 기능을 한다. 두 번째 인지질이고요. 중성지방에서 지방산 하나 빼고 여기에 인산기가 붙어있다. 물론 인산기에 또 뭐 콜린 뭐 이런 것들이 또 붙을 수가 있습니다. 콜린 뭐 이런 것들 교과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인산이 중요한 거고요. 이 인지질은요. 자, 기능을 보니까 세포막이나 핵막과 같은 생체막의 주요 성분. 그러면 생체막은요. 그래서 생체막은요. 아까 우리 단백질 할 때 했었나요? 단백질 할 때도 있어야 되는데 단백질 할 때 여기 좀 빠져 있거든요. 한번 단백질로 다시 앞으로 가서 얘 기능도 뭐가 있냐면 세포막을 구성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정리할까요? 얘는요. 그래서 인지질과 단백질 크게 세포막은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세포막에 대해서 우리 뒤에 자세하게 배우니까 그때 가서 챙기면 되고. 자, 인지질 했고요. 스테로이드죠. 마지막 스테로이드 성분으로 보이는 세포막. 세포막 여기도 세포막이 있는데 스테로이드는 세포막에 가끔 가다가 껴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따로 안 썼습니다. 그 스테로이드의 역할은 뭐 세포막을 좀 안정화시킨다. 뒤에서 할 겁니다. 구조가 조금 얘는 완전 달라요. 지금 얘네들은 비슷하게 생겼지만 스테로이드는요 4개의 고리 구조예요. 그래서 보이죠? 이렇게 4개의 고리 구조다. 이 정도만 알면 되겠죠. 옆에 그림 다 나와 있고요. 자, 핵산으로 넘어갈게요. 핵산 이제 마지막 내용이죠. 자, 핵산의 구성원소는 촌P예요. P. 그러면 아까 단백질은 촌스럽다 그랬는데 얘는 지금 P가 S 대신에 P가 있죠. 자, 단백질은 촌 S, 핵산은 촌 P. 이 S와 P의 차이로요. 나중에 어떤 실험을 합니다. 일단 좀 표시를 해놓고 그 뒤에서 나중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떤 이런 차이점이 있다. 자, 1번 유전 정보를 저장하거나 전달한다. 핵산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DNA, RNA 요거 얘기하는 거죠. 유전 정보 저장하거나 전달. 저장은 DNA, 전달은 RNA. 2번 핵산의 구성단체 중요합니다. 구성단위체 뉴클레오타이드. 적어도 되겠죠? 뉴클레오타이드. 얘는요 당, 인산, 염기 한 개가 모여서 이루어지고요. 기본적인 구조이래요. 당이 있고요. 당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시 그릴게요. 물기를 제프하게 닦고 당을 이렇게 그릴게요. 오각형. 자, 뉴클레오타이드 핵산을 이루고 있는 이 당은요 몇 탄당이다? 5탄당이에요. 1번 탄소, 2번 탄소, 3번 탄소, 4번 탄소, 5번 탄소 여기다 그리면 안 됩니다. 여기는 5가 있고요. 여기에 4번 탄소와 5번 탄소 붙어 있어요. 탄소가 이렇게 있고 그러면 이게 당이죠? 1번 탄소에 염기 붙어 있고요. 5번 탄소에 인산기 붙어 있어요. 당, 인산, 염기가 이게 뉴클레오타이드입니다. 아시겠죠? 보이죠? 자, 이게 뉴클레오타이드 종류에는 DNA, RNA가 있다. DNA는요 유전 정보 저장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가닥으로 되어 있습니다. RNA는요 전달하는 역할을 해요. 나중에 자세히 배울 거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이 정도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한 가닥입니다. 보통은. 왼쪽 표를 한번 채워보면요. 당을 채우는데 DNA와 RNA의 뉴클레오타이드는요. 당에서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2번 탄소에 자, DNA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가 H RNA 같은 경우에는요. H가 아니라 OH입니다. 자, 산소의 반응성에 대해서 화학시간은 아니지만 산소는 반응성이 큰 물질인가요? 작은 물질인가요? 큰 물질이에요. 그래서 산소와 접촉하면 녹슬거나 하죠. 자, H를 갖고 있는 DNA, OH를 갖고 있는 RNA,
둘 중에 안정적인 물질은 당연히 DNA죠. 그러니까 DNA로 유전 물질 정보를 저장하는 거예요. 안정적으로. 반면에 얘는 전달하고 죽어야 되죠. 없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불안정한 게 좋은 거예요. 자,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O가 없기 때문에 D자를 붙여요. 옥시가 산소죠. 디옥시 리보스. 그게 이 당이에요. 그 다음에 RNA의 당은 리보스. 그걸 적으면 됩니다. 디옥시 리보스. 됐죠? 자, 나머지 여러분들 거기 또 차이점 중요한 거는 염기의 차이가 있죠? 그거 한번 보고요. 티민 대신에 유라실이 있다. 뭐 티민이라고 발음 안 해요. 여러분들 교재 보면 타이민이라고 하죠. 타이민. 그거는 발음상의 차이기 때문에. 자, 우리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기출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풀어보고서 아시겠죠? 선생님이 일단 답은 다음 시간에 공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풀어보세요. 1번과 2번 두 문제죠. 자, 고생 많았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갑자기 좀 찍느라 메이크업도 못하고 이제 바로 했는데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